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4주차 교육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리더십이 4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5주차까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비대면 교육 기간인데 아마 교수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도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집에만 있다고 먹고 자고 하지 말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바로 또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니까 체중 관리 잘 하고 틈틈이 운동도 열심히 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 4주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언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먼저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는 나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를 내 부하들에게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대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불명확하다면 그리고 그 언어가 내 의사를 100% 다 전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부하들이나 여러분들의 그 부대원들을 직접적으로 잘 통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어라는 부분은 굉장히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올바른 리더의 언어란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 내가 상급자라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부대원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은어, 비속어 또는 욕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부대원들이나 부하들이 제대로 따라오질 않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과 또 예의를 표하는 것을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언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언어를 통해서라도 부하들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감을 줄 수 있고 그 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부하들이 나에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리더십의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하에게 정성을 다하여 말하는 것이다. 부하에게는 내가 강압적이고 지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또 그 부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또 표현을 해줘서 또 들어줘서 부하들을 자연스럽게 나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군 임관에서 부대를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부하들을 지시를 하고 그 부하들은 여러분들의 지휘에 또 지시에 잘 따라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해야 된다. 리더의 인성과 리더십을 부하들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정확한 의사 전달과 부하들의 이해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하들에게 언어 문화를 교정시킬 수 있다. 일본식의 문화, 또 비속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어를 내가 리더로서 사용하면서 부하들에게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 너 뒤로 빠꾸 해. 이런 것들, 이런 일본 언어 잔재죠. 일본 언어의 잔재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고 또 뭐 노가다를 한다. 뭐 뺑이 쳤다. 뭐 이런 비속어들 또 일본식 언어들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이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과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자,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한 지시사항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A고지로 가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하들은 A고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지시사항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또 폭언으로 인해서 오해하거나 리더의 자질을 의심합니다. 나는 부하들에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언어의 사용 그리고 폭언을 통해서 부하들이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좋은 리더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언이나 잘못된 언어의 사용은 리더의 자질을 의심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사투리 사용으로 인한 지역 감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대에 가면 전국 각지에서 온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과도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거나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어떤 조금의 지역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과도한 사투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하들에게 반감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사투리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어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줬죠. 자, 뒤로 빠꾸해.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고, 일본식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고, 뒤로 빠져라, 뒤로 물러나라 라고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사투리 얘기했는데 전라도에서는 주로 거시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시기는 어딨어? 내가 급한 마음에 야, 거시기 어딨어? 밑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보고서는 가져왔냐? 내지는 내가 필요한 공구는 가져왔냐? 야, 총은 갖고 왔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나친 사투리의 표현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 하네 등의 욕설, 나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부하들에게 하지만 부하들이 들었을 때는 욕설이 될 수 있고 폭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절돼야 될, 없어져야 될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냐? 부하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많이 당해봤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상급자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지만 예를 들어서 네 자식한테나 그렇게 가르쳐라. 내지는 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내지는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런 식의 부하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격려해주고 부하들의 아픈 마음, 아픈 상처, 그런 감정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언, 욕설 등 부하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인격적인 비하, 모욕감, 모독, 인격 모독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의 부모, 형제 등 가족에 대한 욕설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친한 부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하에게 너무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욕설이나 또 부모, 형제 또 그 부하의 친한 사람들에게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말을 항상 3번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좋은 리더로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나쁜 언어들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서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명확한 지시 및 지휘 의도를 전달할 수가 있고 올바르게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리더 스스로의 인성과 지적 능력을 고양시킬 수가 있다. 나 스스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나 스스로가 높여 보일 수 있는, 나 스스로가 좀 더 좋은 리더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들을 내 부하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과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했을 때, 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언어를 그러면 사용해야 될까? 리더로서 어떻게 내 부하들에게, 내 부대원들에게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아무리 내 부하들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이 부하의 어떤 아픈 마음, 그리고 부하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반말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부대원들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는 존칭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면담에서는 자네는 어디가 그렇게 힘든가? 어디가 그렇게 아픈가? 자네 왜 요즘 이렇게 힘이 없어? 자네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부모님이나 내지는 뭐 여자친구 아니면 부대 내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존칭을 해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개적인 자리, 부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을 경우에는 절대 반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등의 다수를 포함한 존칭어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리더로서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리더로서의 존엄,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높은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언어, 은어, 비속어, 약어 이렇게 너무 많죠. 요즘은 너무 많은데 뭐 버스 정류장을 뻐정이라고 한다 그러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만 하악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어, 은밀하게 사용하는 것들, 나만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부대원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속어, 낮은 말들, 잘못된 말들, 그런 것들, 그리고 약어, 아까 얘기했듯이 줄임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혹은 일부만 알 수 있는 은어, 그리고 비속어, 나쁜 말들, 낮은 말들, 저급한 말들, 그 다음에 약어의 사용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죠. 사투리. 야, 거시기 하네. 아따, 저놈 새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사투리, 이런 것들은 리더 자체를, 리더의 자질을 낮춰서 보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투리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고, 여기 나오지만 사투리, 알 수 없는 억양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울 말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말, 쉽게 말해서 전라도 사람들은 크게 사투리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내가 서울말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림이나 비꼬는 말투. 흔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남을 좀 놀린다고 합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하지만 내 부하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내 위치, 리더로서의 위치에서 놀리거나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 스스로 친근감의 표현이라 생각하여 놀리는 말투나 비꼬는 말투를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이 리더십의 언어 파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놀리는 말투, 비꼬는 말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20대 여군 대위라고 하면 약 한 27, 8, 이 정도 되는 나이 또래죠. 근데 중사나 원사에게 폭행을 했다. 계급이 중요하다지만 라는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20대 28, 9된 그 여군 대위가 원사 계급을 달면 거의 한 60대가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 술자리에서 회식에서 춤을 춰봐라 내지는 원사를 폭행을 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그 명목하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돼서 20대 여군 대위는 징계를 받았던 사건인데, 내가 아무리 장교고 내가 아무리 계급이 높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쭉 설명을 했지만 아주 쉽게 내 계급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런 폭언이나 정당하지 않은 지시사항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처음 이제 군에 가기 전에 리더십의 어떤 언어 파트 부분을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임관을 해서 부대에 간 소위가 한 24, 25 그 정도 되죠. 그런 나이를 가진 소위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원사한테 자네가 주임 원사인가? 라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 과연 내가 계급이 원사보다 높은 소위라고 해서 자네가 주임 원사인가? 라는 말이 올바른 언어의 사용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사를 달고 부대에 가게 되겠지만 그 부대에 있는 병장들이나 상병들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야 김병장, 야 이상병 너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김병장 자네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존칭어를 사용해 줬을 때 그 김병장이나 이상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리더로서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군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폭행, 가혹행위, 갑질을 했다라고 해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공군 부사관, 공군 중사인데 한 45 정도 됐답니다. 근데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내 빨래를 빨아와라,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네가 좀 갖고 와, 내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좋게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폭언, 욕설을 섞어가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병사들에게 나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여동생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가족들이 면회하는 자리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와서 네가 그 동생을 뭐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 같은 것들, 그다음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아무튼 폭언, 폭행, 욕설 이런 것들로 만약에 적발이 돼서 군법회의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전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진급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청해부대 아주 유명한 부대죠. 소말리아 해역에서 그 해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아주 그 국위선양을 하던 그런 부대인데, 이 강감찬 함에서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내가 지휘관으로서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게 와전이 돼서 그 지휘관이 나한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 나는 이렇게 귀여워서 쓰다 이렇게 툭툭툭 쳤는데 이게 부하들이 느꼈을 때에는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폭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대에 가고 부대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지만 병사들이 느꼈을 때, 병사들이 체감하는 것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폭언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나를 터치하는 그런 스킨십은 폭행이 되게 됩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군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친근감의 표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깨를 툭툭 쳤는데 여군, 나보다 그 하급자인 여군이 그걸 불쾌하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3번 생각해서 얘기하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스킨십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인재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신문에 리더의 언어에 대해서 올려놓으신 글이 있어서 내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리더와 보스라는 책에 리더의 언어는 설득력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하며 논리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취임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혓바닥의 매끄러움과 사고의 깊이는 반비례한다. 닉슨 대통령. 교원 영세, 겉만 번지르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진이가 없다.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좀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공자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말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공자는 겉만 번지르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철학적 전문 용어를 사용을 막 언어에 섞어서 하면 위선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고, 그리고 말을 어렵게 해서 하면 지적인 허영의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뭐 말을 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섞어서 쓴다거나,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서 어떤 전문 용어, 잘 알지 못하는 사자성어나 전문 용어,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 쓰면 좀 리더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재수 없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언어,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예수나 석가모니, 공자는 비유를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잘 했다. 자, 모택동은 이인자인 인표가 배신하고 도망가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 하고 홀어머니는 시집을 가고 싶어 하네. 중국 속담에 비유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를 한 그런 모택동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리더는 태어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감동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리더의 언어에는 말주변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영국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다른 프랑스와 전쟁을 할 때 그 말을 더듬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 앞에 서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어눌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영국이 결국에는
프랑스를 무찔렀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은 언어를 해도 내가 얼마만큼 진심을 담아서 내 부하들에게 얘기하느냐, 내 밑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빛나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더십 4주차 언어 파트에 대해서 교육 수업을 했고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과제는 리더에게 필요한 언어의 4가지를 요약하시오. 위에 내가 리더로서는 어떤 언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4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등교시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더십 4주차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리더로서의 언어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고 고생했고 집에 있으면서 식단 조절 그리고 체중 조절 그리고 간단하게 홈 트레이닝이나 밖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는 곳에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군에 또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런 군에 가서 여러분들이 멋진 리더로서 또 부사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더십 4주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